자, 백신 고3 36번 질문부터 이어서 마저 가겠습니다. 조심히 가요. 자, conventional economics use the phrase factors of production. 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생산 요인이라는 단어를 쓴다. 실제로 생산 요인이라고 생산 요소라고 보통 얘기하죠. 생산 요소라고 경제학에서 실제 배우는 용어예요, 이거. 그래서 생산 요소라고 부르는 문구를 사용하는데 factors of production are the inputs. 뭐 유치하긴 하지만 주어가 복수니까 여기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생산의 요소는 are the inputs into production process.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input, 생산량을 투입하는 건데 그게 필요합니다. necessary to create any output. 그 어떤 산출량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 그러니까 necessary는 앞에 있는 일련의 명사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죠. 그러니까 요거는 which is가 생략됐다라고 봐도 되겠지. process를 수식하는 하나의 관계절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So for example, when you make a pizza, you need a cook, a kitchen with an oven and the raw ingredients. 피자를 만들려면 요리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엌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피자의 원재료도 필요할 겁니다. If you think about it carefully, however, 이걸 세심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 근데요. You will clearly see that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게 있을 텐데 the cook, 요리사랑 kitchen은 are different in some fundamental ways from the raw ingredients. 원재료랑은 다르게 얘네들은 이 두 가지의 생산 요소는 어느 정도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대. 이게 딱 봐도 의미심장하죠. 자, the cook and kitchen are approximately the same after making the pizza as before. 예전만큼 피자를 만들고 나서 똑같대, 거의. 요리사랑 부엌은. 그러니까 원재료는 피자를 만들게 되면 피자가 되죠. 근데 그 피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리사랑 부엌은 그대로잖아요. 사실상 거의. 그래서 the raw ingredients, however, are used up. used up은 이제 다 사용되다. 그래서 transformed first into the pizza itself, then repeatedly thereafter into waste. 피자가 됐다가 나중에는 빠르게 이제 쓰레기가 된다라는 거죠. The cook and kitchen are not physically embodied in the pizza. 자, 여기서 다른 이유는 원재료는 물리적으로 피자의 형태로 갖춰지는 반면에 요리사랑 부엌은 그렇게 형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 그래서 but the raw ingredients are. 근데 원재료는 그렇다라는 거죠. So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discussed this important distinction. 이 중요한 구별을 의논을 했고 and divided causation. 그러니까 factor, 그러니까 요인을 나눴대요. into material cause, 물질적인 측면 그리고 that which is transformed and efficient cause, that which causes the transformation without itself being transformed in the process. causation은 material cause로 바꿨대. 그리고 that which, 이거 that which는 that이 요거 가리키는 거고 대명사, 그리고 which는 관계절이야. 알겠지? 이건 대명사, 이건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건 변형이 되고 efficient cause는 뭐냐면 causes the transformation without itself being transformed. 자,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그 자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문법도 잘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without itself, 그 자체가 전치사잖아. 그러면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being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명사니까 앞에 있는 얘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변형되는 것이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수동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 시험 문제 낸다면 여기 부분을 서술형으로 내고 싶을 것 같긴 하거든요. 서술형 포인트가 다분하죠. 그래서 여기 서술형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raw ingredients are the material.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참 여기 썼으려 했는데 빈칸 추론 문제가 역력하죠. 그래서 are the material cause and the cook and kitchen are the efficient cause.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생산 요소는 그 자체의 형태 변화 가능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저는 저기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빈칸 부분에 대한 서술형 영작. 가장 무난한 건 한글로 쭉 던져주고 단어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서 너네가 변형해서 영작해라. 이 문제가 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36번 지문은 특히 여기만 눈여겨보시면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원래 EBS에서도 순서 배열로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순서 문제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숙지했는지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 문장의 유형을 영작할 수 있는지 정도가 고난도 문제의 포인트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무난하게 출제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37번. A society needs to raise children to replace its members who die, where the society would disappear over a couple of generations. 사회는 아이들을 길러야 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죽는 구성원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거 조금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슬픈 내용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사멸하고 소멸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하는데, 그지? 그렇지 않으면 where the society would disappear. 이 where는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이 otherwise 느낌으로 보시면 돼.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지금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온전히 몇 세대, 두 세대 이내에 사라질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우리나라 말이네요. 자, one could therefore think of the production of children as a positive externality. 그래서 one은 그냥 아무 가리키는 거 없잖아. 그러면 사람, 우리라고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 생산, 아이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외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긍정적인 외부성이라고 하는 저 내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지문에서. 그래서 those who do not have children benefit from the child rearing. 자, rear 이거 rear는 기르다라는 뜻이야. 양육하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labor, 노동으로부터 아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득을 얻겠죠. 왜? 애들이 없으면 밑에가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아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등에 업혀서 혜택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y enjoy a society of varied ages.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이거 애들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다양한 나이대가 있는 사회를 즐길 수 있다. 왜?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나이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In which to live as they grow older.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듦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세상이란 뜻인 거죠. In which to live. 자, 그래서 이 in which는 선행사가 a societ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in which는 where로 치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and a labor force of younger people is available to support them in their retirement. 그리고 우리가 은퇴하면 우리를 부양해 주는 거죠. 부양해 주기 가능한 어린 사람들의 노동력을 우리가 즐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enjoy a society and a labor force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should all then share in the economic costs of raising the children?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드는 경제적 비용을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떠안아야 될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사례를 드는데 the cost of educating children is borne collectively through the system of public education. 공공교육의 체계를 통해서 born, 이거 보면 품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다 짊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가르치는 거는 다 같이 공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공짜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but most other costs of raising children are treated as private costs of the parents. 근데 나머지는 다 부모들의 사적 비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특히 대표적인 교육비가 이제 사교육비가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 뭐 기저귀 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의 엄마 아빠가 알아서 내는 사적 비용으로 취급한대요. In about half of the world's states, 이 세상의 절반 정도 되는 국가들은 근데 the full society assume은 뭔가 책임, 뭔가 그런 책임 같은 걸 지다라는 뜻이야. 어떤 책무나 책임을 지는 걸 assume이라고 해요. Assume some of the responsibility for all costs of child rearing. 자, 근데 절반 정도 되는 국가는 사회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by 뭐 함으로써 giving direct grants to families with children.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직접적인 grants, 보조금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출산수당 뭐 이런 거 있죠. 출산 보조수당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뭐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돈들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줘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se grants are often pegged to the median income. peg는 그 너네 돼지 저금통에 이렇게 동전 넣는 거 있지. 그걸 peg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꽂아주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pegged to the median income of workers in the country. 근데 이거는 당연히 어디에다가 median은 중간이란 뜻이야. 딱 중앙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 중위값, 중위연령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쫙 분포를 딱 펼치고 거기 딱 중위소득, 가운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산층 가족에게 돈을 준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상위, 하위가 아니라 딱 가운데에 되는 사람들만 준다는 거죠. The government might give 10% of the country's median income to any family with 2 children, for example. 그래서 정부가 한 10%의 국가의 중위소득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 가족들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싹 다 걷어서 그거의 한 10% 정도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그 부모들, 자식이 있는 부모들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소득이 쭉 있으면 여기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거둔 세금의 10%를 다시 여기에다 돌려준대. 여기에 돌려줄 때 누구한테만? 자식이 있는 가족한테만 돈을 다시 돌려준다라는 거죠. 그지? 이렇게 해서 소득을 재분배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양육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만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금도 다 저런 원리에 따라서 매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positive externality를 절하면 시험 문제 낼 것 같은데 이 의미가 뭔지 긍정적인 외부성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외부성이라 함은 그러니까 이게 외부 효과, 그러니까 저 externality가 뭐냐면 일단 이 개념 먼저 알아야 되는데 외부성이라는 거잖아. 이 외부성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효과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돈을 벌기 위해서 화학 물질 같은 거 막 만들어서 되게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 쳐. 근데 그럼 이제 이 화학 물질 쓰레기가 되면 이걸 그냥 강에다 방류해 버려.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강에다 방류함으로써 강에 그 물이 오염되잖아. 이런 거를 이제 안 좋은 외부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그래서 외부성이라는 건 내가 한 행위가 내가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그냥 애를 낳은 거야. 내가 아이를 낳고 싶어서.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결국 뭐야?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득이 되는 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양의 외부성, 긍정적인 외부성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거 의미 정도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여기 빈칸 추론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빈칸. 그죠? 그래서 주제. 아이 양육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국가 전체가 짊어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뭐 요 정도 잡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거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 빈칸 정도. 그러니까 다 같이 이 비용을 나눠서 분담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돈을 싹 걷어서 그 돈을 해당되는 사람한테 다시 분배하면 그럼 다 같이 내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원리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 부분만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뒤에 38번 보겠습니다. 38번은 풍동고 영상으로 대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풍동고 21부터 23번 질문 3질문씩 나눠서 뒤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considerable 무슨 뜻? 상당한 논란이, 논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심하게 싸운다. as to 무슨 뜻? 뭐뭐에 관하여예요. 자,
as to the appropriate beneficiaries of affirma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은 거기 밑에 각주 달려있지. 이거 좀 소수자들을 위한 그거 차별 방지 이런 건데 각주 이건 안 달려있나? 그럼 각주 안 달려있으면 이거 뭔 뜻이냐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ffirmative action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회사에서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그 할당제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100명의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10명은 무조건 여성으로 뽑는다. 이런 느낌의 affirmative action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affirmative action은 뭐 단어로 무조건 외워야 될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appropriate는 적절한이잖아요. 적합한 beneficiary, 혜택을 받는 사람이니까 수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 우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수혜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데 있어서는 갑론을박이 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겠죠. 요게 핵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요, supporters of affirmative action hope that 미국에서 이 소수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희망했냐면 by expanding the coverage to apply to many minority groups. minority는 소수란 뜻이죠. 많은 소수 집단들에게 apply to, 적용되는 자, 이 to 부정사는 형용사로 쓰여서 뭐 합니까? 앞에는 coverage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coverage는 여기서 범위, 처리하는, 덮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소수 집단들에게 적용될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더 많은 소수 집단들에게 혜택을 더 크게 주겠다는 뜻인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they would broaden the political base. 그래서 정치적인 기반을 더 확장한다. 그러니까 정치적 기반을 확장한다는 건 정치적인 세력을 불린다. 그러니까 좀 더 소수 집단에게 우호적이고 좀 더 친환경적인, 그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더 좋은 정책을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지. favoring, 여기서 favoring은 당연히 앞에 있는 political base를 수식하는 분사구고요. 그래서 favoring such programs,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정치적 기반을 넓힌다라고 했대요. 근데 in practice,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흐름이 뒤집혔죠. 그러니까 이거 모내기도 좋아요. 문장 삽입을 포함한 논리적인 순서 전개 문제, 즉 삽입과 배열 문제를 출제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특히 the wider coverage has diluted. dilute는 무슨 뜻이야 이거? 희석시키다라는 뜻이야. 희석되다. 자, 희석시키면 농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겠죠. In the minds of some,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더 넓어진 범위가 뭐를 희석시켰냐면 the moral argument in favor of a program intended to help the most obvious victims of governmental discrimination.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잘 봐. 이 받는 사람의 범위를 확장했잖아. 그럼 좋은 거지. 근데 그렇게 확장한 게 희석을 시켰대. 뭐를? 도덕적인 argument, 주장, 논쟁을. 근데 그 도덕적인 주장이 뭐에 좀 더 호의적이냐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은 뭐 하도록 의도된 거냐면요. 과거 분사죠. To help the most obvious victims of governmental discrimination.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에 있어서 명확한 희생자, 가장 명확한 희생자를 돕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증가시켰다, 약화시켰다. 약화시켰다. 긍정, 부정.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명확한 희생자라는 건 위에서 얘기하는 appropriate beneficiaries랑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거에 있어서의 생각은 약화된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유의어로 치면 뭐랑 유의관계예요? weakened라는 단어랑 유의관계죠. 약화시키다. 그지? 그러니까 진정한 희생자를 돕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African Americans and Native Americans. 거기 원주민들이랑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이 사람들이 가장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한테 더 필요한 지원이 좀 더 희석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지면 얘네가 더 오히려 차별받는 게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하고요. 선택적 복지라고 아니면 선별적 복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걸로 정치권에서 되게 많이 싸우는데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에 대한 문제는 저는 너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거는 정답이 없고 그건 제가
너네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냥 누군지 얘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복지를 나눠주자가 보편적 복지야. 그래서 한 달마다 청년 취업 장려금 해서 걔가 집이 얼마 잘 살고 못 살고 관심 없고 그냥 20만 원씩 그냥 무조건 줘. 취업할 때까지. 이런 게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는 야 그렇게 하면 부자인 애들도 받아버리면 그거 오히려 차라리 걔네 그 돈을 그냥 더 걷어서 진짜 못 사는 애한테 200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선택적 복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진보적인 정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하고 보편적 복지는, 그리고 보수적이고 온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지지하는 복지 정책이 선별적 복지입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정치는 답이 없고 그냥 우리가 더 현명한 해결책을 갖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 그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제일 힘든데 얘네를 차라리 몰빵해서 도와주지 뭐하러 넓히냐라는 거야. 오히려 더 희석만 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놈은 계속 힘든 거야. 근데 돈 많은 놈은 어차피 이거 받아도 상관없거든. 재난지원금 생겼네? 오, 이걸로 야 소고기 썰러 가자. 근데 재난지원금 받아서 그걸로 교재 사고 그걸로 메가스터디 프리패스 끊고, 그지? 확실히 다르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의 얘기는. Some argue that.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뭐라 주장하냐면요, 이 that은 당연히 argue의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접속사 되시고요. 문법이 계속 나오길래 문법은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드릴게요. The context matters. 자,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컨텍스트가 무슨 뜻이야? 맥락이지. matter는 여기서 뭘로 쓰였어? 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자동사야. matter가 자동사면 무슨 뜻이냐면 중요하다예요.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6월 평가원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 counts라고 할 수 있겠죠. count는 자동사로 쓰면 무슨 뜻?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So thus, 따라서 because Asian Americans and women are generally not underrepresented among university student bodies.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그 바디가 몸체잖아.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규모를 이렇게 하나의 파이로 본다는 거야. 거기에서 봤을 때 여성이랑 얘네 포함하는 거 그래도 한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다지 underrepresented, 그다지 그렇게 별로 없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별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아시아계 미국인이랑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대학생들 그 파이 규모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affirmative action admissions for them, 이들을 위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따른 입학 허가는 would now be inappropriate, 별로 그러니까 적절해 보이지가 않아 라는 거야. 그지? 어차피 그냥 해도 그냥 갈 수 있는데, 그지? 얘네한테 뭘 굳이 그런 특혜를 주냐라는 거야. 그래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among cooperative executives or university faculties는 이거 교수진이라는 뜻이야. 대학 교수진이랑 그다음에 회사의 경영진 보시면 거기에 blacks, Asians, Latinos, and women all faced exclusion in the past.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다 exclusion은 무슨 뜻이야? 제외, 배제란 뜻이, 이 사람들이 다 배제되곤 했지. 옛날에는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그래. And remain underrepresented today. 그리고 오늘날에서도 여전히 덜 표현된다. 그러니까 별로 숫자가 없다는 뜻이죠. Therefore, 그러므로 in these areas of four groups ought to be beneficiaries of affirmative action. 그러니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수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여기서 흑인, 아시아인들, 라틴, 그러니까 저기 히스패닉 애들, 그 다음에 여성들은 옛날에 차별을 받았었고 분명히,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게 극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요거는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됐었는데 문법이 뒤에가 좀 아쉽네. 뒤에가 싱글아웃은 배제하다거든. 요거 수동태로 쓰인 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exclude랑 똑같은 말입니다. 수동태로 쓰였죠. 요거는 한 어법도 출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쉽게 낸다고 하면 순서 배열 문제, 순서 문제도 괜찮고요. 요거는 주제, 중심 내용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소수 집단에게 제대로 지원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소수 집단을 우대하는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소수 집단에 맞춰서 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로 끝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39번 보겠습니다. 자, predictions of technological unemployment have recurred. 자, 이 지문은 좀 많이 쉬워요. 지문도 짧죠? 출제 가능성은 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내용은 아마 다 어디서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technological unemployment have recurred. recur 재발하다죠. 그래서 기술적인 실업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기술이 발전해서 결국 실업이 일어나는 거. 대표적으로 산업혁명 때 실업이 일어났던 건 마부들이죠. 마부. 그래서 너네 대표적으로 저 그 마부들의 흔적이 차에도 남아있는 게 홀스파워죠. 홀스파워. 우리 차 그 마력이라고 하잖아. 뭐 300마력, 400마력. 그 마력이 홀스파워가 저기 마차 끄는 그 말이 끄는 그 힘에 유래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차에 남아있는 거죠. 어쨌든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동차가 발전하면서 마부가 사라졌고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다시 재발했어. Since the onse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 일어나 왔다라는 거죠. 발생해 왔다. 자,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계속 사라지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특히 뭐 햄버거 가게나 이렇게 패스트푸드 체인 같은 데 가면 다 키오스크로 대체돼 있어서 거기에 캐셔가 다 사라졌죠. 지금 이제 캐셔가 거의 다 사라진 추세지. But the recurring reality, 근데 재발하는 현실은 was one of economic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창의적 파괴. 실제로 창의적 파괴는 경영학에서도 많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혁신적 파괴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창의적 파괴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뭐래? 경제가 성장한대. 그러니까 실직이 일어나는데 경제가 성장하고 그를 통해서 경제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창의적인 파괴를 통해서 일어난대. 그럼 창의적 파괴가 뭔지를 밑에서 이해를 해야겠죠. Yes, machines destroyed lots of jobs. 기계가 많은 직업을 다 부셨고요. Often with devastating effects on displaced workers. 그래서 일자리를 실직한 노동자들에겐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했죠. 그리고 for whom new jobs were often too late or out of reach. 새 직업을 얻기에는 너무 늦었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러겠지.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겠죠. So over time, 시간을 거쳐서 그런데 job destruction freed up labor and capital then went into new and usually better jobs and higher incomes.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파괴가 직업의 파괴가 free up 자유롭게 했대. 노동력과 자본을 어디로 들어가게? 새롭거나 되게 더 나은 일자리나 더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일자리에. So that is because technology both substitutes for labor. 그래서 기술은 직업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특히 less skilled labor, 저숙련의 노동을 대부분 다 뺏어가죠. 그리고 complement labor, 그러면서 뭐 하기도 한다? 노동을 보완해주기도 한다. 아니면 makes it more productive, 아니면 노동을 더 뭐하게 만든다? 더 생산적이게 만들어준다. make니까 여기 형용사 나와야겠죠? Thus, 따라서 generating new demand for labor. 자, 이 generating은 따라서 뒤에 결과적 측면으로 해석되는 분사구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노동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도 빈칸 추론 내라면 내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도. 자, casual observers have often tended to overstate the extent of machine substitute for human labor. casual은 무심코라는 뜻이야. 그래서 casual이 너네 캐주얼 옷이라고 하잖아. 그냥 무심코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냥 아무 말이나 뱉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 하는 경향이 있었냐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그 범주, 수준, 정도를 너무 과장하는 경향이 계속 있었대. 근데 이것은 readily observable. readily는 쉽게란 뜻이에요. 쉽게. 근데 이거는 쉽게 관찰이 가능하죠. 그리고 콤마 있으니까 이 위치는 계속적용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They repeatedly underestimated the demand for the work of human beings that would remain.
사람들한테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계속 과소평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 자체도 이제 너무 진부한 표현이에요. 이거 언제적부터 얘기한 겁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무섭다라고 보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이 산업혁명 기본적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을 날렸거든. 그러니까 진짜 단순 기계가 하면 훨씬 더 잘하는 단순 노동 업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대체했는데 문제는 그 챗 GPT를 위시한 AI랑 로봇이랑 막 이런 거 있잖아. 기타 등등. 얘네들이 대체하게 되는 게 저숙련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층, 중간 사무직 있지. 이런 데를 날려버리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컴퓨터를 활용한 기술과 인간의 그 판단력이 필요하거든. 그지? 엑셀에다가 자료를 정리하려면 그 자료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단과 사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챗GPT가 알아서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진짜 발전이 너무 빠르니까 인간을 좀 있으면 대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위협인 거지. 오히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요게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부분은 다 기술로 날아가고 오히려 저숙련 있지. 그래서 쿠팡이나 그러니까 로켓 배송 있잖아. 뭐 쿠팡이랑 뭐 택배 같은 거 있지. 여기랑 화물차 이런 거. 역설적으로 웃긴 건 여기는 오히려 절대로 대체가 안 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아.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날라다가 주고 이런 데 있어서 인간의 개입이 무조건 필요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기가 살아남고 지금 여기가 다 죽게 생겼다라는 말이 돌아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이 지문에 말맞다나 보면은 노동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2006년생이니까 여러분들이 잡 마켓,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그거조차도 예측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까. 지금 AI가 일단은 알파고 그렇게 떠들고 했던 게 2016년인데 2024년에는 뭐 지금 막 무슨 우스갯소리까지 있냐면 챗GPT 개발자였나 그 구글에 있는 AI 개발자였나 걔네가 그냥 사담 풀던 거 유튜브에서 내가 봤는데 AI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사유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그리고 막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해서 시키면 자기가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막 이런 고통을 표현하기도 한대. 당연히 감정을 못 느끼니까 이거는 인간이 한 그 흔적들을 따라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그냥 흉내내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지금 불과 8년 만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뭐 AI가 인간을 따라하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영화에서나 보는 얘기가 지금 현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챗 GPT를 포함한 AI를 활용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생산물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품성이 결정될 겁니다. 취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챗 GPT를 포함한 여러 가지 AI 기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활용하시면서 거기에 자기의 인사이트를 넣는 연습. 그러니까 이제는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올 겁니다. GPT가 다 해줄 거니까 GPT한테 어떤 질문을 넣어야 내가 상품성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건데 그게 여러분들 취업할 때랑 맞물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동을 보완하기도 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요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을 보완한다. 그래서 주제 창조적 파괴를 통해 기술의 진보에 따라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중심 내용 출제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빈칸으로 다시 출제되어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A, B로 나눠서 요약 문제로도 제격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줄이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기도 한다 라는 내용으로 A, B로 요약 문제 내기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39번 근데 출제 가능성은 지금 본 5지문 중에 가장 떨어집니다. 자, 40번 지문 보겠습니다. The most common situation in which musical equipment becomes an instrument. 자, 이거는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치환되는 것만 쓸게 이렇게. 자, 가장 흔한 상황이 뭐냐면요. 음악적 장비가
instrument은 악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비를 악기처럼 다루는 상황은 바로 live performance, 라이브 공연이라고 얘기하죠. Playing the piano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공연과 관련이 일반적으로 있다. 피아노 치는 건요. And computer-based musical instruments, 컴퓨터 기반의 음악 악기들도 increasingly being played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연주되는 연주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실제로 그래서 우리 EDM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뒤에서 막 DJ가 막 하고 막 하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laptop computers are increasingly used in performance by live electronic musicians, even in preference to keyboard synthesizers. 이게 신디죠, 신디. 그 밴드 할 때. 그래서 랩탑 컴퓨터, 노트북, 특히 맥북 같은 거 그런 거 계속 요즘 저기 라이브 공연에서 사용되고 있죠. 특히 전자음악가들에게. 그룹 boxes and turntables. 그래서 신디랑 뭐 그룹 박스, 턴테이블 이거 그 다 디제잉 할 때 쓰는 거죠. So one thing that changes in computer performances is that the gestural relationship with sound is sometimes less direct.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또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냐면 the gestural relationship. 그러니까 몸짓의 관계, 그러니까 사운드, 소리랑 몸짓의 이 관계가 때때로는 덜 직관적이래, 덜 직접적이래. 예를 들면 피아노에서 도를 치면 도의 소리가 나고 미를 치면 미의 소리가 나는데 근데 컴퓨터 음악에서는 도라는 걸 눌렀을 때 정확하게 도가 나오는 그런 직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in an acoustic instrument performance, the musician's gestures are translated into sound. 그래서 아쿠스틱, 일반적인 이런 아쿠스틱 악기에서는 음악가의 몸짓이 바로 소리로 변환이 된대요. 기타 치는 거, 피아노 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Many instruments have a one-to-one gesture-to-sound relationship. 하나 누르면 하나의 몸짓이 나오고 거기에 하나의 소리가 나오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 including the press of the piano or synthesizer key or the slide of the finger of the guitar fretboard, it translates gesture into a direct audible results. 그래서 이런 걸 그냥 한번 누르면 직접적인 들을 수 있는 결과값으로 환산된다라는 거죠. 근데 many electronic and computer-based instruments have a one-to-many. 여봐, 하나를 눌렀는데 여러 가지의 제스처가 소리로 나오는 관계가 생긴대. So when a mouse gesture or parameter movement changes the complexity of a rhythmic part. 그래서 한번 마우스를 딱딱 누르면 되게 다양한 것들을 리드믹하게 바꿔주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Or the timbre and volume of an entire ensemble of musical voices. 앙상블이죠. 그러니까 여러 악기가 모여서 만드는 소리를 앙상블이라고 하고, 팀버는 그 음색이고, 볼륨은 이제 그 부피란 뜻이나 볼륨이, 그러니까 이제 음의 볼륨감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되게 다변적으로 막 바꿔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주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주제. 컴퓨터 음악은 전통적 악기와 다르게 몸짓과 음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거지. 기존에 피아노를 쳐본 사람은 신디를 배우는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신디에서 나는 소리가 이게 피아노랑은 좀 다르게 좀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소리를 한번 눌렀을 때 되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악기를 배우고 나서 컴퓨터 음악은 접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악기와는 다르게 컴퓨터는 한 번에 되게 다양한 다채로운 소리, 그리고 변칙적인 소리 같은 걸 내므로써 좀 더 독창적이고 파괴적인 음악을 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확장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그냥 별 특색 없이 그냥 주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36부터 40번 지문은 문법의 요소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만 잘 이해하시고 충분히 숙지만 한다면 문제풀이에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무난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어렵고 좀 빡세게 출제될 것 같으면 제가 일일이 다 표기해주고, 특히 어떤 구간은 여기는 힘줘서 복습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36부터 40은
조금 내용 위주로 빠르게 훑고 문제풀이 위주로 숙달하는 게 좀 더 중요해 보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이 5개 지문의 학습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리고 꼭 체크하고 뭐 라벨지나 이런 걸 표시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서술형 문제 나올 것 같다고 한 그 문장 있죠? 거기는 영작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시험 보러 가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백석고 40번 지문, 백신고 40번 지문까지 시도 완료하겠습니다.